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25년 5월 16일 금요일.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이번 주는 1.92% 상승했네요. 오늘은 0.2%. 코스닥은 오늘 좀 떨어졌어요. 1%. 코스피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주, 6주간 상승해요. 엄청 셉니다. 저는 세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이제 실적이 어제부로 거의 다 나왔는 것 같아요. 어제 한 몇천 개 나온 것 같던데, 아우 제가 눈 빠지는 줄 알았는데, 뭐 제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튼 요 정도로 나왔는데, 저는 뭐 요거 다 일일이 다 보고 싶긴 한데 영상이 너무 기니까 뭐 카페에 이렇게 다 올려놓긴 했어요. 그리고 주주환원도 이번 주에 뭐 자사주 매입도 이런 것도 있고 소각도 있고 이거는 영상 하단에 옆으로 가고 있어요. 주주하는 기업을 저거 잘 보시면 지나간 거 다 보시면은 좀 많이 올라가는 기업도 많아요. 저는 뭐 기억력이 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맨날 다 적어 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뭐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어떤 흐름 그런 걸 다 적어 놓긴 해요. 뭐 1분기도 마찬가지고 4분기, 3분기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놓거든요. 24년 2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보면 오늘 어차피 당일 그거니까 오늘은 진짜 개별로 간 것 같았어요. 저거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은 크게 가고 쇼크난 기업은 크게 하락하고. 근데 이게 주식이 맞는 것 같지 않을까요? 네, 저도 뭐 제 기업이 실적 잘 나온 거는 크게 올라가고 안 나온 거는 하락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도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실적대로 가는 게. 네, 그리고 오늘 쌍끌. 쌍끌은 코스닥은 계속 좀 적어요. 코스피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카페에 올려놓고 있고 이런 것도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걸 뭐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예전에도 이제 이거 올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좀 실적 이런 게 있어서 개별로 좀 가긴 가지만 보통의 장에서는 섹터별로 돌거든요, 돈이. 그래서 좀 쉴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 쉬는 섹터가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야 되죠. 그래야 그게 조정이 아닌, 하락이 아닌 조정이라는 거죠. 아닌 것 같지만 금투나 외인 안에서도 이렇게 파장 돌리는 애들, 금투도 시장 안에 LP들, 시장 조성자들, 이런 애들도 방향을 보고 맨날 단타를 해요. 샀다 팔았다를.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가 괜찮을 것 같으면 조금씩 남겨서 조금씩 그 다음에 안 좋을 것 같으면 조금씩 남겨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얘네도 무조건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얘네들도 남의 돈 가지고 하잖아요. 연기금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주로 보는 거는 이렇게 칠끌이죠. 일곱 주체가 모두 다 오케이한 종목.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금투나 특히 외인 같은 안에 잘 보면은 그냥 가격차 먹으러 들어온 돈일 것도 알 수는 있어요. 100%는 아니죠. 예. 그렇고 넥스원 이거는 MSCI가 이게 편입이 됐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저번 영상에 하여튼 뭐 이전 영상에서도 이 친구가 나왔을 때 그때 기대감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거 방산 중에서 어,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넥슨은 약했어요.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다시 상향을 시켰어요. 자기네들이 잘못 대입했겠죠. 그 함수에 맞춰서 했겠죠. 바꿨겠죠. 그렇네요. 근데 전망 진짜 탄탄하게 가는 거는 K9밖에 없어요. 우리 한해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웨빌 원전 쪽, 원전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쪽 지금 최근에 계속
좀 세죠. 예. 일단 뭐 신재생은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 1월 달에 올린 그 영상에 보면 상반기에 뭘 볼까에 그 영상을 보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었어요. 약간의 이런 이게 풍력 에너지 저기 선물 가격이거든요. CFD 계좌로 들어오는 그걸로 거래하는 현물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격에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때가 지금 4월 초부터 이렇게 올라왔고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도 4월 초, 4월 7일, 8일 이때부터 올라왔고 가격 자체가 그 다음에 원자력도 매나 4월 8일 그때부터 이렇게 또 가격이 올랐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 자체가 오른다는 거는 당연히 이 진짜 이 글로벌 사업가들 그런 사람들은 돈이 되면 태양광이나 뭐나 다 이런 주식이 말고 실제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좀 더 사업을 길게 보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결국엔 저가 가격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도 지금 같이 올라왔고 그 전에도 그런 식이었는 게 보였잖아요. 예, 물론 얘네들이 실적이 잘 났어요. 두에비는 약간 하향했지 싶은데 오션 플랜트나 GS윈드 그다음 하나솔루션 그런 애들은 실적까지 상회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2분기도 자기 이제 더 성장할 것 같다. 그리고 뭐 또 관세 그런 것도 있죠. 그 미국에 걔는 북민가 어디 공장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결과에 대해서 찾아보진 않아요. 어차피 그냥 데이터 보고 그냥 생각하는 거니까. 그다음 이제 삼중이는 오늘 칠거리 들어왔긴 했는데 조선이 오늘 조금은 상승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조선 중에서 어, 전망이 좀 약한 게 삼중이에요. 그나마 이제 HD 3사하고 하나오션하고 요쪽은 괜찮아요 전망이.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이가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전망이 제일 괜찮아요. 그래서 삼중이가 들어온 거는 좀 기계일 수도 기계 수급이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그 저거 조선 기업 보니까 웬만큼 다 샀네요. 다 사고 삼호가 이제 다른 조선을 좀 팔긴 했네요 보니까. 딱 유달리 삼중이가 좋아서 딱 샀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 같긴 해요. 그나마 이 조선은 올 들어가지고 인이 좀 사는 편이긴 하네요. 하나오션은 아니고. 예,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은 삼중이가 7글이 나왔지만 그냥 조선 전체가 그냥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방산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항공도 전반에 그래 세진 않아요. 좀 이런 식 제일 센 거는 한해로 하루하루 잘 보면 거의 이제 메인 기관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흐름이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프로그램들은 바스켓으로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담잖아요. 큰 돈 굴리는 입장에서 한 종목에 막 그런 식으로는 못 하잖아요. 쭉쭉 올라가 버리고 뭐 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면 이제 그 삼성전자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고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 되면은 삼성전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밑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하청 이런 쪽 많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도 당연히 다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래서 그걸 덩어리로 이렇게 섹터별로 얘네들은 좀 담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느끼기에. 그래서 이제 대장이 가면 자연스레 따라 들어오는 수급도 저는 있다고 보고,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 따라 들어오는 추종 자금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따라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해로가 잘 가면 이제 결국엔 같이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시장에. 그래서 금액은 한 19억. 요래 소량이죠. 소액이죠, 소액. 주식시장에서 보면 19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저는 좀 생소한 기업인데 얘가 제가 추적은 하고 있었어요. 컨센 전망을. 근데 이런 작은 기업은 컨센이 자주 안 바뀌고 추적하는 기간수가 적어요. 게다가 전망치가 없네요. 제가 3월 달부터 추적을 했는데 전망치는 없어요. 근데 실적은 전기 전년 동비 해가지고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6주체가 산 거는 보험주, 건설주, 담배, 그러니까 경기방어주, 지주사, SKT를 샀네요. 오랜만에. 저는 유심을 바꿨거든요. 드디어. 네, 등간에 그렇고 증권주. 요거는 예전부터 이제 증권주가 계속 상향이긴 했어요. 실적도 나오고 그 이후도. 그리고 MNC 솔루션, 방산, 일진전기 기억이 안 나네. 전망은 많이 하향이 되긴 했네요. 26년도 하향되고 25년도 하향. 25년이 하향이 되면서 좀 상회를 하긴 했네요. 이번에 실적이. 근데 최근에 맞다 이 변압기 쪽이 다시 좀 움직였죠. 현대일렉이 그죠? 현대일렉 올라가면서 아니면 효중이 그런 애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또 끌고 간 것 같아요. 오늘 전기 쪽도 같이 올라가면서 전력 설비도 같이 또 섹터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같이 이것도 수급이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 전력 설비 쪽이 뭐 다 좀 올랐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애들이 대장들이 평가를 못 받으면 얘가 지금 상해를 했잖아요. 상해를 해도 그쪽 그 이제 하루에 그런 주가를 움직이는 큰 돈들이 이 섹터를 안담아려 버리면 우리나라가 원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반영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얘네들이 대장들이 반영하면서 또 실적 반영을 같이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전망이 탄탄해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전망이 탄탄해요. 실적 전보다 전에 살짝 이렇게 하다가 실적 나오고 그거에 맞게 또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이 친구도 이런마 하다가 또 실적 잘 나오고 또 상향이 좀 됐어요. 한해로는 뭐 옛날부터 셌고 현대건설이도 전망 괜찮았고 이 친구 같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계속 셌었죠. 이 전망이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KT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스닥은 JYP가 언제 좀 상향이 되긴 했거든요. 이 친구가 올라오기 전에 그 JYP가 작년 4분기가 어닝 쇼크가 나고 전망치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5월 10일 그때부터 이제 또 상향이 돼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실적 전망으로 그다음에 감성이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얘가 전망치가 있긴 있었는데 감성이는 5월 14일 날에 이제 상해를 했네요. 전망치가 없다가 뭐 생기긴 했는데 좀 하향이긴 하던데 일단은 이 친구는 주저하는 또 좀 있긴 있어요. 소가 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이건 좀 생소한 기업이긴 하던데 뭐 좀 에너지 쪽 뭐 신재생 관련된 것 같더라고요 이 기업이.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는 것 같아요. 예상치는 없던데 전기 대비 전년 동비 대비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DOU는 하회를 냈지 싶은데 수급이 들어왔네요. 근데 어차피 지금 SM이 전망은 살아 있어요. SM 보여드리면 SM은 지금 계속 전망이 상향이긴 하거든. 이번에 실적도 잘 나오지 않았나? 여튼
이제 DOU가 SM하고 관련 있는 그 아닌가? 자회사인가? 지분 들고 있던가? 네,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38억 들어오고 하나도 매도가 없네요. 여기 누구지? 연기금인가? 한번 볼까요? 38억. 아, 연기금이네요. 와, 매도가 없네요. 38억치를 그대로 샀네. 뭔가 있겠죠? DOU가 전망이 한번 볼까? DOU는 제가 뒤늦게 좀 추적을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저 엔터 가면 따라가는 애라서 굳이 안 하다가 종목 좀 늘리고 싶어가지고 14일 날에 상행이네요. 14일이면은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상행이 됐어요. 상행이 되긴 했네. 네, 다음 펩트론. 펩트론은 전 추적도 안 하고 이게 그거죠, 맞죠? 이거 비만 그쪽이죠. 네. 저는 이런 거는 잘 보질 않아요. 끝으로 이제 매일 수급 얘기마다가 또 잠깐 이렇게 제 매매 방법 또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이노에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때 들어가서 저 팔긴 팔았었어요. 팔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급하게 올라갈 그런 건 그렇게 보고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K캡이라는 이 노인의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있는 제품이잖아요. 위식도염 뭐 이런 거. 근데 그때도 제가 이때 들어간 이유는 이게 이제 9기, 10기, 그러니까 23년도, 24년, 22년도, 23년도, 25년, 24년 이렇게 매출이 늘잖아요. 이 K캡이라는 게 자기네들 신규로 한다는 그런 제품이.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올해는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자리를 잡고 있는구나 이 약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튀어버렸어요. 저는 목표는 원래 계단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계단식을 바라본 이유도 여기 또 개인 비중이 많긴 많은데 여튼 이제 계단식을 이제 그냥은 판단을 안 하죠. 이 성장 자체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이 지금은 이게 옆으로 갈 가망성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뭐 차트만 보시는 분은 여기가 뭐 눌리고 어디 지지해서 올라가네. 저는 이제 그런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잘 안 하잖아요. 제 영상 보셔도 그렇지만 이게 보자. 지금이 5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2분기 4, 5, 6월 그러면 한 6월 말쯤이나 7월 초에는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는 돈은 또 분명히 있다고 봐요. 알면 그 전에부터 이렇게 수급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또 그런 거죠.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좀 판다 이러면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연기금 3호가 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2분기도 지금은 좀 이르긴 하지만 왜냐면 5월 중순밖에 안 돼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실적 보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이 친구도 전망은 실적 발표 후에 상향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면 좀 확률이 높다. 저는 이제 확률 높은 데다가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누구는 불확실성에 투자한다. 뭐 그럴 때 해야 된다. 뭐 그러지만 저는 그거는 뭐 약간 도박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불확실성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렇게 연기금 혹은 정말 큰 자산운용사 롱텀 투자자들 있잖아요. 뭐 월인도 마찬가지고 저하고는 안 맞는 저 상황하고는 안 맞아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서 물론 걔네들도 우리한테
연금을 지급하지만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불확실하지만 계속 물을 타거나 불을 타서 결국 수익을 내긴 내겠죠. 연기금이 연에 한 10% 이상씩 내니까 보통은 평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산이 많으시다면 그리고 계속 새 돈이 월급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근데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확실성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상황에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면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미코라는 기업인데 제가 1월달에 기술주 두 개를 들어갔어요. 미코하고 SNS텍 둘 다 이제 전망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노엔처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원래 본업은 이제 밑에 자회사 코미코 세정 쪽 뭐 반도체 있고 뭐 또 여러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보시면 이 신사업이 에너지 환경,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것까지 막 기술적으로 분석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술 엔지니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연료전지 딱 그냥 느낌 들었을 때. 근데 이게 22년에 36억, 38억, 138억. 이것도 신사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이 부분에서도 또 매출이 또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1월에 들어갔어요. 그때 또 기술주가 조금 움직이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베팅을 했다고 뭐 지난 뭐 옛날 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종목을 모님은 아시겠다. 이번에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 거고 요번에 이제 나온 게 딱 보시면 보시면은 내수도 많이 늘었지만 수출이 1분기에 490억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이 에너지 이쪽이 뭐 남들은 이거 반도체 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주력은 얘네들은 반도체니까 97억. 근데 여기서 플러스로 얘네들이 이거를 지금 좀 더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제가 1월 달에 들어가고 1월 달에 들어가고 오늘 슈팅이 좀 나와서 벌써 어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 친구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기업 분석을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왜냐하면은 저는 이 사업 보고서를 봐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부 사정은 잘 몰라요. 내부자 아닌 이상 아니면 기관들은 이렇게 커넥션이 되잖아요, 그쪽 사람들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에서 찾아서 힌트를 찾아서 확률을 좀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거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고 해도 저는 된다고는 봐요. 예. 막, 한 번씩 뭐 다들 그러잖아요. 여기 지지, 뭐 박스권 돌파,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근거가 대체 뭐냐? 근거를 찾아야 그게 확실한 거거든요. 제일 저는 주식시장에서 제일 확실한 읽은 거는 실적이라고 보고 실적만에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한 35% 정도 되거든요. 수익률이. 한 지금 1월 한 4, 5개월, 4, 5개월 됐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이게 한 3만 원까지 한 두세 배는 안 뛰려나? 저 이 에너지 이게 잘 된다면 이게 예상치가 없어가지고 이 기업은 저는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아니어서 감히 뭐 이런 게 어느 성장 이 에너지 바이오 사업이 얼마만한 파이가 있는지는 몰라요. 정확히는. 그런 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리고 요거는 SNS텍. SNS텍도 마찬가지로 1월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아직 가지고 있고 한 수익률이 한 30% 정도 돼요. 예. 이 친구도 사업 보고서를 보면 12월에 그 공장 완료되고 올해 올해 하반기인가 아마 설비 둘록할지 싶어요. 그럼 더 돌아갈 게고 이 친구도 보시면 이 내수는 그대로지만 내수는 크게 성장을 안 했지만 수출이
410억 22년도, 23년도 620억, 그 다음에 830억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수출이 늘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이 블랭크 마스크가 좀 저는 솔직히 또 이 블랭크 마스크 뭐 반도체 뭐 회로 뭐 패턴 새길 때 뭐 찍는 그 부식 같은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 아닙니다.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돈을 보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제가 감히 예측은 못하지만 이게 점점 또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유식하게 막 이 기술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 좀 몰라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가동률도 좀 보시면 되긴 되죠. 예, 가동률. 이게 작년 사업 보고서고, 그리고 제가 1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타이밍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1월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막 이런데 저거 막 가면은, 이게 제가 뭐 연기금이나 뭐 이런 큰 자금 굴리는 사람은 이런 데서 계속 물타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아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 턴이 올 때를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 잡으려고 하는 것도 저런 수급이나 컨센이나 이런 거 보고, 당연히 우리나라 제가 보기엔 기업 좋은 것도 많고 저평가 기업도 많아요. 근데 그 저평가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찾으려고 저렇게 맨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기업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지금의 흐름이 어디를 반영하는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SNS 텍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게 전공정 섹터거든요. 이 SNST가 전공정에 대충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미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때 보시면 이 구간을 보시면 뭔가 다른 게 보이잖아요. 주성이도 마찬가지고. 유달리 이렇게 흐름이 다른, 그러니까 안 빠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특별한 평가가 있거나 특별한 돈이 있다고 저는 항상 봐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이유도, 전체를 보면 하나가 그러니까 눈에 띄게 좀 잘 보인다. 예, 좀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확률을 끌어올리고 조금 더 끌어올리고 그런 식으로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매매법, 다른 거 말고, 다른 제가 뭐 컨센이나 수급 이런 거 빼고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노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코도 마찬가지고, SNS 텍도 마찬가지고, SST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사업 보고서나 뭐 이런 거 보면 신규로 밀고 있거나 뭔가 계속 22, 23, 24 성장을 계속 하는 기업, 예, 그런 거에서 거기서 플러스 이런 기업은 지금 예상치는 없어요. 예상치가 있으면 좋은데 예상치는 없지만, 그렇고 거기서 이제 물이 들어올 때를 노렸다가 좀 지켜보다가 그럴 때 이제 기회가 생기면 담는 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래요. 제가 무작정 물 떠놓고 같이 투자한다고 막 떨어질 때부터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떨어질 때부터 계속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적의 타이밍을 찾고 싶어서, 남들은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거를 저는 해보고 싶기도 하고, 어려운 거 좋아해요. 저 하드코어를 항상 좋아하거든요. 뭐든 하드한 거 좋아해요. 쉬운 건 재미없어요. 어려워야 재밌어요. 그래서 좀 몸고생인지 마음고생인지 이런 것도 하지만, 저는 그러고 보면 제가 살아오면서 일부러 어려운 일을 해요. 그게 성취감이 더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이거 주식, 저는 이제 전업이잖아요. 예, 젊은 나이에 전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진짜로 주식에 집중하고 싶다면 다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떤가 싶어요. 주식 하시는 분이면, 진짜 주식에 진심이신 분이면,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나는 왜 주식을 하려고 하는가? 예, 목표, 이런 게 있죠. 단기 수익, 혹은 자산 부풀리는 거, 혹은 재미. 요를 먼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좋은가? 제품을 보느냐, 성장률을 보느냐, 현금 흐름을 보느냐, 아니면 그 CEO를 보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당 이런 것도 있겠죠. 주주하는 기업을 보느냐, 이게 좋은 가격은 어떤 상태인가, 밸류 저평가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시장 심리로 뭐 떨어진 거냐, 아니면 악재로 또 떨어진 거냐, 시장은 왜 때때로 이성적이지 않은가, 인간의 욕망과 공포가 있어서 고평가 받을 때도 있고 저평가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 공포 때는 숏이 들어와서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뭐 욕망은 이제 플러스 되죠. 또 숏스키즈 나고. 예. 항상 말하지만 저는 공매도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더 화끈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뭐 시장이 안 좋은 거를 저는 잘 말하진 않잖아요. 이슈를 다루진 않잖아요. 저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제 국장 하는데 제 스스로 제가 국장을 욕하면은 그건 오히려 투심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유튜브는 영향력이 작지만서도 저 하나라도 제 스스로가 나쁜 걸로 해서 투심을 악화시키고 싶진 않아요. 예. 그리고 뭐 나는 정보에 휘둘리는가, 아니면 나의 정보 속에서 내가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보는 데이터를 보고 제가 선택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그 상황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 그 현실을. 예. 제가 또 양자역학 좋아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도 한번 다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주식이 돈 벌 수단이 아니고 자기 통제력, 집중력, 그리고 안목을 키우는데 도구가 된다. 예,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저 혼자 막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재주죠.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좀 안 되는 게 좀 심리적으로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하루 아침 저녁으로도 자기계발서나 뭐 그런 거를 보면서 마인드셋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만 되면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맨날 영상에 제가 뭐 자아자찬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현실이 되고 제가 그거에 맞춰서 더 노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에 매일 한 번씩 이런 말을 좀 하긴 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주말 잘 쉬세요. 감사합니다.